이번 7화에서 경수는 순자에게 이기적인 부탁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써줄 수 있어? 합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단순한 부탁으로만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자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나는 너에게 쓰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거절 신호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경수님이 정말로 순자님을 좋아했는지 뿐만 아니라 경수의 이 말이 왜 순자의 마지막 희망을 꺼내는 것처럼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7화에서 경수는 좀 이기적인 부탁을 하고 싶다. 순자야, 나한테 슈퍼데이트를 써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 이후에 복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이제 실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경수는 영숙을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요. 예고편에서는 경수와 영숙이 상당히 사이가 친밀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몸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앉아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경수는 왜 이런 행보를 이제 보이는 걸까요? 그 이후에 왜 또 영숙과 잘 지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정말 경수는 순자를 좋아하긴 했던 걸까요? 경수를 악인으로 이제 몰거나 반대로 경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닌 경수의 말이 순자에게 어떤 신호로 도착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수님이 순자님을 일부러 아프게 만들려고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영숙님이 영숙님 등 누군가를 알아볼 수도 있죠.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이 전달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수의 그 선택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맨 처음에 경수가 고민했던 장면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경수가 누군가를 거절할 때 먼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는 대놓고 정숙이 있다고 먼저 말하진 않아요. 4명 중에서 2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정숙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라고 해서 맨 처음에 원인 규명을 누구한테 하냐면 정숙에게로 먼저 돌립니다. 영자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크게 안 맞는다는 뉘앙스만 풍기고 간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수가 슈퍼데이트를 이제 누구한테 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순자에게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경수라고 한다면 이 말을 순자에게 하는 순간 어떻게 순자가 받아들일지를 전혀 모르진 않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조금 여론과 생각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지금 현재 여론은 이제 왜 경수가 이런 식으로 슈퍼데이트를 아픈 순간에 쓰거나 자기한테는 써달라고 하고 자기 것은 영숙에게 쓰라고 하느냐고 하는 등 그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되게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자라고 한다면 경수가 이 말을 나에게 찾아와서 했을 때 마음속에 어떤 끈이 툭 떨어지는 기분을 받지 않을까요? 정말 경수는 두 사람 모두 알아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했을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경수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순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1순위고 7대3이고 좋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끝내 경수가 자신에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순자라면 그것을 이제는 영숙의 누구냐와는 상관없이 제3자와의 관계는 상관없이 나에게 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거절의 표시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자는 이미 경수에게 확신을 계속 요구했고 경수는 지금은 너야처럼 결정적인 말은 피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정적인 선택권을 자신에게 쓰지 않는 건 순자 입장에서는 결국 나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신호로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휴대권 하나만 거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계속 경수에게 확신을 요구했고요, 경수는 지금은 너야 라는 식으로 뭉개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정적인 선택권을 자신에게 쓰지 않았다는 건 순자 입장에서는 결국 나는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지금 이 시점까지 와서 경수가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표현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경수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읽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수가 자신에게 쓰지 않았다는 의미를 그래, 경수가 영숙도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고 그런 거겠지가 아닌, 나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영자와 대화하면서 뭔가 찜찜함을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영자와 그 순자가 그 숙소에 앉아갖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영자가 이제 군데군데 물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경수님이 이제 확신을 준 게 맞아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느꼈어 라고 이제 순자가 얘기한다거나 약간 좀 얼머무린 듯한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어쩌면 순자 또한 경수가 내가 7대3인 건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까지 정말 확신을 갖고 있을까? 라는 부분은 의문을 갖고 있고, 그 의문을 차마 이제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수에게 확신을 이제 받게끔 장난도 치고 이런 식으로 친밀감도 갖고 계속해서 그 이제 확신을, 순자는 자신의 확신을 경수에게 표현했지만 경수는 요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3자 데이트의 장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은 너야, 이런 식으로 뭉개버린다거나 경수가 그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어느 정도는 순자도 예감은 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경수가 나를 선택해주겠지, 나랑 잘 되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 물론 우리가 순자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그 순간 경수가 슈퍼데이트를 자신에게 쓰지 않는다는 그 표현은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 초기화된다는 의미를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경수가 이렇게까지 내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커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휴대를 써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그것 자체가 거절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자도 어느 정도 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 너희 마음은 잘 알겠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슈퍼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경수가 나를 좋아할 수 있고 다시 최선 선택을 서로 하고 밖에 나가서도 커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너의 마음은 잘 알겠어 라기보다는 하고 와. 우리 이 정숙이 당시에 영수에게 했던 말처럼 다 알아보고 와. 오빠는 여전히 나한테 올 거야 라고 호기롭게 외쳤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느낌과는 반대로 순자가 마음속에 어떤 끈이 탁 끊어지는 그 순간이지 않았을까. 즉 이 모든 고통과 이 어떤 상황들, 즉 여자들이 옆에서 뭐 다 씹어먹고 와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후에 영자도 순자가 걱정돼서인지 그럼 경수님이 확신은 있대요 라고 했을 때 난 확신이 있다, 난 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끝끝내 버텼던 유일한 희망은 경수였는데 이 장면을 기점으로 어쩌면 경수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랑 연애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강해졌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견뎌왔던 그 이유를 상실함과 동시에 순자가 무너지게 된 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날에 그 영숙과 경수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순자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수는 자신이 영숙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순자도 알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조금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왜 경수가 슈퍼데이트를 쓰기 전에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동시에 순자가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질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경수는 아픈 순간에 순자가 가장 힘든 순간에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썼는가? 그 이전에도 경수는 알아차렸는데 말이죠. 왜냐면 순자가 계속 아픈 티를 냈거든요. 네, 괜찮아? 아파? 했을 때 이제 순자는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경수 입장에서는 더 물러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수는 고민 끝에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이유를 일부러 순자가 아픈 상황에서 얘기를 했다기보다 이때 얘기를 하지 않다면 타이밍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왜 경수는 아픈 순간에 그 순간에 꼭 얘기를 했던 겁니까? 다음 날이 이제 슈퍼데이트라서 타이밍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상황을 피하거나 간접적으로 전달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수 입장에서는 데이트권을 쓰기 전에 말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압박이 있었다는 것과 순자가 약한 순간에 그 말을 꺼내는 것은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수가 일부러 순자를 이제 아프게 하려는 의도로 얘기했다, 그건 단정할 수가 없지만 타이밍은 상당히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영숙에게 쓰겠다는 그 말 자체가 순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말이겠죠. 물론 이후에 이제 순자가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고 그 다음에 경수가 영숙을 만나서 말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좋아해주고 있는, 나를 많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싶다는 말을 그 다음에 다시 경수가 영숙을 불러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자는 이미 다음날에 숙소에 복귀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장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이라 한다면 순자와 경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경수가 이 모든 상황들, 순자가 계속 이제 옆담화를 듣는다거나 하는 상황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몸이 안 좋고 뭔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잘 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동시에 본인도 그런 순자의 마음에 온전히 호응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남녀 관계다 보니까 이 당사자만의 관계는 이 당사자들만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었을까. 다만 경수도 충분히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긴 합니다. 미방번에서 풀렸던 옥순이 거기 왜 줄초상 났어요? 웃어요 웃어 라고 한다거나 그 이후에 이제 경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경수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인기인지 모르겠다라고 대놓고 순자하게 말하거나 하는 등,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영식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간접적인 정황은 말이죠. 조금 더 캐물어서 아니 옥순이 뭐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영식에게 물을 수도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묘한 그 낌새를 놓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수에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경수는 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순자에게 쓰겠다고 영숙에게 말을 바꾼 걸까요? 뭔가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내심 순자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 마음을 좀 더 빨리 표현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기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나를 좋아해준 그 사람에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답까지는 아니라도 화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순자가 있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경수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영숙과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숙과의 관계가 진전이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만에 하나 순자가 쓰러졌다는 것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영숙이라는 걸 알았다면 경수도 다르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순자와 잘 되는 거는 별개로 내가 영숙과 잘 되는 것이 맞는가, 조금 더 순자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진짜 어쩔 수 없는 순간이 많거든요. 나름대로 경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놓친 것도 있었고 그 놓친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순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사실 경수는
처음부터 영숙이긴 했어요. 좀 슬프지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2화 때 2화 예고편에서 나온 거죠. 경수가 영숙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사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었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하는 등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데이트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등 조금 그런 낌새가 계속해서 있었고 그래서 1순위는 정숙이었고 2순위는 영숙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숙도 바베큐 때 경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경수가 영숙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이냐 본다면 영숙과 경수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영숙은 방송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감정의 고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논리적이라고 감정을 푼다고 할 만큼 되게 너무 냉정해서 행동을 해서 광수에게서 영철이 자신에게 행동을 보여줬다는 말을 듣고 바로 쪼르르 달려가서 대화하고 또 영철이 자기를 안 만나주고 싶으니까 다시 쪼르르 경수에 가서 대화하고 이럴 정도로 영숙은 너무 냉정해서 행동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경수와도 닮은 부분이 있어요. 경수와 영숙이 좀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의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잘 보면 불쾌한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영수라든가 이런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잘 풀어나가고 대놓고 지어받거나 그런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경수가 1순위로 정숙을 2순위로 영숙을 꼽은 게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경수와 영숙은 논리처럼 보이는 말로 자기 욕망을 처리하는 방식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자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쪽이고 경수와 영숙은 감정을 우회하거나 말로 정리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경수가 조금은 회피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경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경수와 순자 그리고 영자와의 데이트 장면에서 말합니다. 영자는 대놓고 말해요. 나는 갈등이 있으면 나는 풀어야 된다. 난 그래야 좀 직성이 이제 좀 풀린 스타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자가 말해요. 나는 회피형 진짜 싫어요. 라고 했을 때 반대로 경수는 저는 좀 드센 스타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고 배제를 했구나. 라고 영자가 말할 때 경수가 얼머무리긴 하지만 이미 저는 경수가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암시를 한 것이 아닐까. 이 경수의 말도 그렇고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경수의 행보들을 쭉 지켜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가 회평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갈등을 정면으로 처리하기보다 간접적으로 뉘앙스를 흘리고 상대가 먼저 넌저씨 알아차리게 만드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어쩌면 경수는 회피형이라기보다 회피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그래서 경수가 끝내 슈퍼데이트권을 나에게 써주면 안 돼 라고 함으로써 순자에게 나는 영숙에게 쓰겠다는 말을 간접적으로暗示한 거고 이러한 경수의 특성에서 비춰본다면 그리고 충분히 경수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며칠 동안 같이 있었던 순자 입장에서는 왜 경수가 이런 말 했는지를 어느 정도 그 뉘앙스를 잡은 건 아닐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자기소개 후에 남자들이 이제 치킨을 뜯으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때도 경수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영숙, 정숙, 정희라고 해서 이러한 저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경수는 순자와 친밀하지만 처음부터 순자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순자가 자신에게 직진을 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니까 받아주고 함께 하는 부분이 있었고 경수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고민을 했지만 끝내 그 마음이 슈퍼데이트를 선택할 때까지 생각보다 커지지 않다는 걸 느끼고 이번 슈퍼데이트를 쓴다는 걸 기점으로 간접적으로 거절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계속 이제 엿담화를 시작하면서 특히 옥순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순자가 경수를 뺏었다. 이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경순이가 좀 대화를 해보고 싶다. 순자니가 대화 끝나고 저랑 한번 대화해요 라고 언제든지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 솔로 나라의 룰에 걸맞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나는 솔로 3기 옥수님 사태 때도 그거지 않습니까? 미스터 하늘 붙잡든 누굴 붙잡든 관심 있으면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이제 제3자를 탓을 하는 겁니까? 라고 보는 것처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영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영숙의 몫이고 영숙의 책임이고 자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경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들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수가 순자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저는 경수가 완전히 계산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수는 4화 때 정숙에 대해 정리할 때도 직접적으로 정숙은 더 이상 제 우선순위에 없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정숙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4사람으로 2사람으로 줄였다고 하는 등 상당히 간접 화법을 잘 쓰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자와 경수와의 대화 장면에서 보여준 난 회피형 싫어한다는 말에 끝끝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는 경수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순자가 아픈 이유는 꼭 경수 때문입니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옆방에서 들리는 말들, 여자방의 분위기, 순자의 승리가 의심받는 상황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경수와의 데이트 장면에서는 활짝 웃기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경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수의 슈퍼데이트건 발언은 순자가 방송 내내 잡고 있던 희망이 끊어진 건 아니었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관계에서 어떤 말은 말한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경수님 입장에서는 2사람을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자님 입장에서는 나는 너에게 쓰지 않겠다는 거절 신호가 더 강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2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관계에서 자주 그렇습니다. 나는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나는 배려했다고 느꼈는데 상대는 마지막 희망이 끊겼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의도로 말했느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신호로 도착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고려하였는지 아닐까요? 저는 이번 순자님과 경수님의 장면에서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구조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